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뉴스입니다. 2차 전지용 전해질 제조기업인 이피캠텍이 새만금에 투자합니다. 이피캠텍은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등과 지난 15일에 협약을 맺고 32,500제곱미터 규모의 새만금 국가산단에 모두 785억 원을 투자해 전해질 및 관계시제 제조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기업 협력과 50여 명의 신규 고용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군산 은파팰리스 호텔. 이피캠텍이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등과 이순호 이피캠텍 부사장, 강임준 군산시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전지 소재 및 디스플레이 공정용 첨가제 제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피캠텍은 2026년까지 2단계에 걸쳐 모두 785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국가산단 32,500제곱미터의 전해질 및 관계시제 제조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50여 명의 신규 인력 고용 효과도 예상됩니다. 더욱 우수한 품질의 전해질이 제조됨에 따라 우리 집 전기차 산업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규 고용을 통한 우수한 일자리 창출과 분산항 물동량 증가 등 지역경제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전해질은 급속 충전 시간 단축, 저온 출력 향상을 위해 전해액에 첨가하는 소재이며 디스플레이 공정용 첨가제인 관계시제는 자외선 경화 도료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물질로 자외선을 이용하는 모든 수지 제조의 필수 첨가제입니다. 관계시제는 기존의 페인트 업체에 납품되는 소재입니다. 해외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물질이었지만 국내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생산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리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이피캠텍은 새만금 지역의 입지적, 정책적 강점을 고려해 새만금 산단에 투자를 결정했다며 오는 12월에 착공해 2026년 말까지 투자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피캠텍은 광학 코딩 도료 제조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충북 음성 소재 기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2차 전지용 전해질 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군산 2국가산업단지에 생산 공장을 준공해 본격적인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피캠텍의 두 번째 투자를 통해 군산의 배터리 산업 고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들어 군산항의 환적 차량이 지난해보다 7배가량 늘었습니다. CJ 대한통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 말 환적 차량은 26만 5천여 대로 전체 수출 자동차 27만 4천여 대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적 차량은 지난해 3만 6천여 대에 비해 7배가 늘었으며 지난 1년 동안 전체 환적 차량 7만 5천여 대에 3배를 넘어섰습니다. 이같이 환적 차량이 늘어난 이유는 평택항과 목포항에 비해 국내 서해안 중간 지점의 좋은 입지적 위치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전라북도 상공회의소협의회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촉구했습니다. 전북상협은 재가동 촉구 건의서를 청와대와 현대중공업 등에 지난 18일에 전달했습니다. 건의서는 군산조선소와 같은 고부가 가치 시설의 가동 중단 장기화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며 글로벌 기업인 현대중공업이 책임감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재가동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올해 국제와 국내 스포츠 대회를 열어 4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2021 KPGA 군산CC 오픈을 시작으로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 새만금 국제철인 3종 경기대회 등 13개의 스포츠 대회를 통해 12,000여 명이 군산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하고 이 같은 경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선수단과 방문객이 숙박업소와 음식점, 편의시설 등을 이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습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 사업이 일단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사업자가 대출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했지만 확약서 제출 기간을 7개월 더 연장하고 또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기간 안에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업 표류가 우려됩니다. 새만금에 조성되는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내년 상반기 착공을 위해서는 사업자로 선정된 군산자동차무역센터가 군산시에 81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금융권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초 지난 1일 확약서 제출 기한을 보름 연장했지만 끝내 내지 못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부지 확보와 인허가,
책임 시공을 맡은 건설사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발급을 미룬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군산시는 확약서 제출 기한을 실시계획 승인 규정에 따라 협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로 연장했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계획대로 올해 안에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실시계획 신청 조건을 갖춘 후 대출 확약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은행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판단해 봤을 때는요, 시공 확약서,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책임 있는 시공사로 하여금 책임 있는 확약서라든가, 제일 중요한 건 그건데요. 사실 지금 설계 중이거든요. 지금 사업 시행자는 자기 자본 200억 들여서 200억 일부를 떼어 지금 건축 설계를 지금 진행 중이고 하고 있어요. 군산시는 금융권의 확약서를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전제 조건도 달았습니다. 문제는 계획대로 추진돼도 금융권의 확약서를 받지 못하면 이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내년 착공은 사실상 어렵고 국비 반납으로 사업을 취소하든지 민간 사업으로만 추진해야 합니다.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재정을 신뢰할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원점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차에서 기본 물동량을 이게 되면은 군산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경기가 살 수 있는 미래의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근데 신뢰도 제가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입방아가 나오고 있잖아요. 시작하기도 전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이런 그렇죠. 부분에 적극적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약 이행 기간을 연장해준 군산시. 하지만 제때 지켜지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군산에서 올해 공공일자리 사업에 모두 779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희망근로와 공공근로 등의 사업에 44억 5,900만 원을 투입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올해 공공일자리 사업은 이달 말 하반기 희망근로 2차 지원 사업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내년도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22억 9,600만 원을 들여 274명의 인원을 뽑을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주민들의 태양광 설비에 대한 사후 관리를 돕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6월 산업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1년부터 6년 동안 시민들이 설치한 노후 태양광 82곳에 대해 안전 점검과 성능 진단 등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는 최소 5% 이상, 평균 8에서 10%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 성흥사 예년미타 도량찬법이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예년미타 도량찬법 2권 가운데 성흥사에 보관하고 있는 권 6에서 10에 해당되는 찬법 1권을 지정 예고했다고 지난 17일에 밝혔습니다. 예년미타 도량찬법은 죽은 사람에 대한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내용과 의례 절차를 담은 불교 의식집으로 1376년 고려 때 처음 간행됐습니다. 도는 공고일로부터 30일 동안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기금을 조성하지 못했던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들의 복지기금 조성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2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고 기업의 이익을 출연해 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중견기업인 명신이 포함돼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다 해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들. 하지만 정부의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은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 사업으로 꼽힙니다. 군산형 일자리가 그 공동기금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그 근로자들에게 보다 많은 그 복지 혜택이 가능하게 되어서 실질 소득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성공적인 일자리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들은 실무회의 등을 거쳐 기금 조성 액수와 지원 대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동복지기금 관련해서 지금 실무협의를 한 차례 했었고요.
그 노동부 산하에서 컨설팅을 한번 받았고 25일 날 2차 또 협의가 있어요.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공동 근로복지기금이 사용한다 이런 부분이. 정부의 지원 확대로 핵심 상생 사업에 청신호가 켜진 군산형 일자리. 공동 근로복지기금이 조성돼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군산시가 제1대 군산시 명장 선정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명장 선정 분야는 기계 설계와 수산, 조리 분야로 외부 전문가의 평가와 명장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명장 신청은 읍면동장, 각 업종별 협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오는 30일까지 일자리 정책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고하거나 일자리 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군산시가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달 16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창업계획서를 갖춰 시청 수산진흥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내년도 지원 사업은 1억 1,700만 원 규모로 올해 3,200만 원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선정 인원도 기존 3명에서 11명으로 3배 이상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가 군산 메이드마켓에 입주할 청년 창업가를 모집합니다. 입주 기간은 2022년 1년 동안이며 신청 자격은 군산시에 주소를 둔 만 19에서 39세 청년, 수제 창작 분야 예비 초기 창업자입니다. 접수 기간은 26일부터 30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일자리 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시는 입주 창업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마케팅 지원 사업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 성산초등학교 학부모회와 학생들이 바자회를 통해 모은 수익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성산면에 거주 중인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군산 천산우리 지역협의체 이미아 위원장 외 2명이 직접 만든 붕어빵을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군산 경암교회 여전도회 봉사단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조촌동에 김장김치 10kg 20상자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